삼성전자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3.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 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2.29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1분기에 매출은 51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1.5%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3% 적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매출원가가 4.5% 매우 낮게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46.6%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6.7%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조 원대의 이익을 내 가지고 전년도 3조 9천억 영업 손실에서 흑자 전환으로 151.4%가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9%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삼성 전자가 이익으로 전환된 것이 또한 참고적으로 영업이익까지 분석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은 현금 쪽 분석에서는 전체 또 이익을 봐야 되는데 전체 그 영업의 이익에서 기타 손익이 7조 9,780억의 이익이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 제일 큰 게 배당금 수익이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투자해 놓은 회사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수익 때문에 영업 1분기에 보통 집행이 되겠죠. 그게 들어온 돈이 7조 9천억 원이 돼가지고 법인세 전 금액이 9조 9,800억이니까 거의 1분기에 10조 원의 그 세전이익을 봤다. 그래서 법인세 빼고 최종적으로 9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다. 아니, 당기순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3조 8,560억 원대로서 0.9%가 감소했습니다. 이 매출 증가율의 갭하고 봤을 때 이 스루풋 그 손익에서는 쉽게 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물론 상품도 조금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22.4%가 감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51.3% 크게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10.5%가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12.6% 증가했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1.06으로서 전년도 0.79보다 무려 0.27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으로는 1조 6천억 원대로서 전환이 133.4% 전환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천억 원대가 적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율과 매출 총이익률도 비교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10.5% 상승했고요. 이 매출 총이익률은 12.3%. 그러니까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 더 오른 거 매출 총이익이 더 증가한 것 같지만은 스루풋율로는 10.5%밖에 증가를 안 했다. 이런 차이가 또 나겠네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조 원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1조 원대라 그러면은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개인들의 그 삶에서는 1조 원이라는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겠어요.
한 1, 2억이면은 그 규모를 좀 이해는 하겠는데 1조 원대라면은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특징은 제품하고 상품하고 묶어서 표현하고 반제품 및 제공품을 또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제품 상태라도 팔 수 있으면은 팔 수 있는 물건이 반제품인데 제공품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이제 이 반제품 및 제공품이 되겠죠. 1조 원대에 늘어난 거. 제품은 그렇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맨 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있어요. 이게 4조 원대인데 마이너스란 것은 이제 취득 가격에서 뺀다는 얘기죠. 그게 5조 9천억에서 4천 아니 5조 9천억에서 4조 원대로 떨어졌으니까 1조 9천억 원이 플러스로 표기가 되죠. 이게 이제 손실액이 됩니다. 요거를 밑에다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재고 상태표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플러스는 환입을 의미하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면 손실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1분기 같으면은 그러면은 작년에는 환입을 잡은 거를 다시 아니 손실했던 것을 다시 환입을 잡았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플러스는 재고의 증가로 매출 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결과는 매출이익이 증가 조정을 했다. 올해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1조 9천억 원만큼 또 마이너스 재고 감소로 마이너스는 재고의 감소로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죠. 환입을 잡은 거니까 결과는 매출이익이 감소하죠.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작업을 안 하면은 삼성전자가 더 클리어한 기업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1번과 2번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 경비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2%가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는 12.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B에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의 매입이익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A 재고 자산의 변동에는 원재료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 상품의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아까 제품 및 제공품 등의 변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상품도 포함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한 49조 2320억 원이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하고 더한 금액하고 일치를 하죠. 그래서 운영경비 25조 7,800억에서 판매관리비가 무려 10조 4,500억 원대가 나가는데 그걸 빼면은 15조 3천억 원대가 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38%, 3.3% 상승했습니다. 총 제조 비용 대비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62%로서 3.3%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비성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자연적으로 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스루풋 회계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WCAI 사실 모든 기업이 이 WCAI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서 좀 문제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모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1단계가 모범적이면은 2단계도 그냥 PQ 총 제조 비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인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 손실 작업이 재고자산 회계를 불투명을 지금 삼성전자는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요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죠. 현금 흐름표니까 즉 플러스니까 현금이 2,471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2,471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1조 5,011억 원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이게 뭔 사건이냐? 그러면은 갭이 1조 7,582, 3억 원이 되는데 에, 어디서 그러면은 그 이게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그 증가를 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건 현금 흐름표에서는 환입은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그 금액이다. 환입을 다시 잡았다. 그게 그러면 일치해야 되는데 41억 7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538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게 이제 좀 문제다 이거죠. 이것도 2023년 놓고 또 현금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은 현금이 4조 거의 5천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4조 5천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조 한 5천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2조 원대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냐 물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2조 원대가 손실이요. 평가 손실을 잡은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손실액을 잡으면은 재고가 금액이 줄겠죠. 금액이 연말 금액이 줄면은 이익이 감소입니다. 매출원가가 올라가 가지고 적자가 날 때 더 적자를 낸다. 흑자 날 때는 또 흑자가 나게 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갭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재고자산 명세 평가 충당금 증감액하고 현금 흐름표에서 제시한 이 평가손실 환입액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 명세에서는 이제 플러스로 표현되고 현금 흐름표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이 갭이 이거하고 같다면 모르는데 이 금액이 또 틀려요. 요거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하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현금 흐름표에 있는 걸 가져온 거고 요거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또 왜 틀리냐 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현금 흐름표상으로 맞질 않는다. 이러면은 그런데 이 회계법인들은 어떻게 감사 보고서를 패스를 시켜주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를 밝혀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슬퍼 회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3조 8,71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2%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가 3,400명 증가를 했어요. 자, 직원이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저임금이니까 평균 임금이 1조 3,400억, 아니 1조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1억 3,4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으로 1,000만 원 돈이 연봉이 줄었습니다. 7.8% 감소했어요. 작년에 적자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계속 올려줄 수 없어. 깎아야 되겠어. 그게 아니고 아마 잔업 같은 거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신입사원이 3,400명이나 들어와서 저임금 사원이 들어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은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본봉이 깎였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0.5%, 요거 이 소점 두 자리로 하면은 0.5% 그래도 노동 생산성은 증가시킨다고 본 것 같아요. 이게 왜 제가 생산 재료비로 나오느냐? 제품 생산액으로 나눠야 되는데 제품 생산액이 이 생산액을 공시를 하질 않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라서 어, 이 가공비가 여기가 배부되면은 제품 생산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생산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은 그게 총 제조 비용이 바로 그 제품 어, 그 금액이 생산액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 손실 같은 거로 뭐 오차가 나니까 생산 재료비로 그냥 기준을 가자. 이거 가공비 뭐 더하고 빼기 그런 거 없이 이 생산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나누면은 그것도 생산성 아니냐. 저는 그렇게 기준을 봤습니다. 그래서 0.5%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임금을 낮춰가지고 상승한 거죠. 전년도 수준이면은 노동 생산성도 또 떨어졌을 겁니다. 외주 용역비가 2.1% 증가했고요. 광고 선전 및 판촉비가 20.5% 증가했고, 많이 쓰네요. 6,800억. 여기에 이제 광고하고 뭐 하는,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유틸리티비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1조 한 거의 4천억 원대를 쓰는데 13.3%가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전력료 올랐죠. 또 뭐 글쎄 공업용수도 그 반도체 업체는 꽤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뭐 공장을 질라 그래도 전력 이런 공급이 그 화성 쪽인가 반도체 크러스트 만드는데 지자체 놈들이 잘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죠. 문제입니다.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는 원가 세계의 노동 생산성에서 조금 비판적이고 문제 의식을 갖는 정리한 글이고요. 화면을 정리해서 읽어봐 주시고 이 생산성은 스루풋 생산성으로 봐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루풋 나누기 그 운영 경비가 되겠어요.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했어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재고를 줄인 결과도 되겠어요. 그 적게 올랐단 얘기죠. 스루픈율이 10.52%나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TOC 생산성으로 27.2%가 상승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0.5% 증가했지만,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TO의 생산성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거로 기업의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 0.7% 증가했습니다. 어, 차입부채가 좀 늘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캐시버퍼는 현금 버퍼율이 되겠어요. 운영경비 1년 동안 운영경비가 나간다면은 몇 프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25% 증가했습니다. 25%로. 이 정도도 안전선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두평 ROI를 이제 또그 고정적으로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경영진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년도 마이너스 2.1%에서 0.7%로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임원들이 잘했다. 이렇게 임원 평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그 결과가 그 회전율도 상승하고 스루픈율도 상승했으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투명회계 가정도 이 투명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 수량으로 산출해서 증거를 더 추가로 제시해라. 그래서 수량으로도 회전율이 상승했다면은 당신네들이 투명하다고 믿겠다. 오차는 조금 있지만은 현금 쪽에서 그거는 사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오차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칼포파의 과학철학 반증주의에 의하고 있다고 적어도 근거를 제가 소개를 한 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여기다가 다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삼성전자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느냐?
참 이게 문제인데 대기업이 구두 진살로 이런 식으로 해요. DX 부분의 모바일 솔루션은 약 8%가 상승했고 카메라 모듈은 13%, 약 13%가 상승했고 디스플레이는 약 10%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다. 믿고 10.3% 평균, 단순 평균. 그런데 이제 그 메이백이 있어요. 그거를 그 가중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그래서 DS 부분이란 게 있고, 요게 이제 DS가 반도체. 삼성전자가 원래 TV 뭐 이런 거가 이제 뭐 카메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를 하면서, 요거는 가격이 이제 거의 변동이 없답니다. 원재료 쪽, 와퍼가 들어오는 가격은. SDC라는 게 강화유리용 커버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가격이 내렸다고 그러고요. 뭐 구두 진술에 의한 것을 그래서 단순 평균 하만 쪽이 뭐 있는데 0.3% 저건 쭉 더하니까 가중 평균으로 3.5% 증가했어요. 상승했어요. 그런데 입증을 하려면 하락해야 되는데 반대죠. 입증이 안 됩니다. 원재료가. 그리고 제품 가격이 TV, 스마트폰, 메모리 이렇게 그 다섯 가지를 했는데 요게 이제 부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매출 비중이 있어가지고 어 저기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17.7%가 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입증이 돼요. 원재료 가격이 입증이 안 되지만은 자, 구두로 그렇게 얘기한 게 복잡하니까 딱 요것도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스르프 손익계산서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했고 비성분 분석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이 됐고 경영평가지표에서 스르픈율 상승과 스르픈율 상승 순방향이면 투명 경영 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입증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이게 실패했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서 50% 패스다. 그러나 뭐냐? 지금 판매 가격이 17.7% 올랐는데 원재료 가격은 그 3.5%뿐이 상승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해석해 주기로 합니다. 나타난 결과가 그러니까 판매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기로 하시죠. 그래야 또 자존심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런 거를 또 제가 해놓은 이유는 왜 정확하게 공시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총선에 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은 물가 안정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고 그렇다면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물가라는 것이 정확한 통계를 내주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울분을 불만을 재워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같이 초일류 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공시하는 거하고 판매 가격 공시하는 것은 전혀 초일류 기업이 아니오시다. 이래 가지고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지.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괜히 뭐 주가가 왜 안 오르냐 오성인데 삼성전자 보고 이런 거부터 좀 투명하게 더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 이제 사업계 그 연말 매출액으로 넘어가는데 에, 단순 내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참고하는 사항이 있죠. 이게 뭐 이게 뭐 잠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전년 대비 지금 그 매출액 그 하는 거, 여기 뭐 부문일 건데, 음, 어쨌든 이 보통은 25%인데 27.8%입니다.
그래서 연간 하면은 한 111%또 좀 작년보다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 그걸 또 감안을 하죠. 그리고 스루프 회계는 디커플링을 해서 매출 재료비별로도 예측을 해낼 수 있고 운영 경비대로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가 회계는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 혼자서 원가 회계로 하는 회사는 영업 혼자서 사업 계획을 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이 은행 CEO도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 그거 비유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삼성전자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스루프트에게 그 TOC 경영 컨퍼런스에서 한 10년 전에 이거를 실전 분석해서 그 소개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그 스루프트계가 잘났는데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참석한 사람이 왜 그게 한국에서 채택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전문가는 뭐 최근에 한 얘기로는 대학교에서 그게 학과목으로 공식 채택이 될 만큼 돈을 투자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걸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원가 회계가 외부 공시용으로는 하더라도 내부 의사결정용 관리 회계로 스루프트 회계가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교육부터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학교에 공식 과목으로 만들자.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누가 될 거냐? 이재용 씨 보고 돈 좀 대주세요. 그러고 싶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한 10년 전에 그 컨퍼런스 발표장에서 제가 참석하신 분이 어느 기업에서 오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재용 씨가 한다고 그러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같은 혼자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인데요. 혁명이죠. 어저께가 5.16 혁명이었는데 제가 그, 그 군인이 혁명을 할 수 있던 건 손에 총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제가 손에 돈을 왕창 이재용 씨처럼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능하죠. 그건 뭐 딴 방법이 없어요. 이건 힘의 관계입니다. 테리토리의 문제고 원가 세력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씨 같은 분이 내가 그것을 회계 그 관리 회계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아니 아야 그냥 공시도 그냥 스루프트 회계로 해버릴 거야. 이러면 게임 끝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누가 그 혁명을 일으키든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 끝까지 제가 그 생존에 있을 때까지 이 작업은 끊임없이 더 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을 통해 가지고 저도 세뇌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자 원가 회계는 아까 그런 거 반영해서 제가 310%로 했어요. 왜? 4배 한다면서 그게 아니고 요 산식을 1 더하기 요 산식으로 했는데 1 더하기 요런 방법론이 뭔가 그 분석하고 해석해내고 그다음에 산식을 만드는데 매우 유익한 방법인 거를 깨우쳤었습니다. 제가 수학도 별로 못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 수준뿐이 아닌데 이런 거는 조금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뭐 알고리즘까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213조 원을 할 것 같다. 매출 원가는 162조 원이다. 그건 어떻게 나왔니? 요거를 그 총 근거에 해가지고 다 310%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고가 4% 그대로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 원가는 162조 2천억 원대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한 영업이익이 8조 2천억 정도 이익이 나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측에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많이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 결과를 보면은 이 원가 사고 방식은 이제 그 회계 쪽에서 이걸 어떤 단가라고 봅시다. 그 어떤 패키지군이라고 하면은 2조 133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 쪽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요? 우리가 좀 더 작년에 적자가 나가지고 한 이 2억 1,440만 원에 그냥 한 100만 원 차이 정도 되는 건데 이거로 조금 더 높게 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세기 때문에 줬어. 2억 1,400만 원에 팔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9 어, 950, 925만 원의 이익이 난다. 계획은 한 8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익이 나오지? 재고가 4%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고를 한 5% 줄이면은 이 9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6조 9천억으로 팍 떨어집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허구한 날 재고자산 명세의 평가 뭐 이런 거로 줄이고 느리고 뭐 이따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혁명적인 스루풋 회계로 혁명을 해서 스루풋을 그 정착을 한다면은 어 210조면은 충분하다. 그래도 우리 남는다. 그런데 이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면은 그건 좋은데 가격을 조금 더 올릴 거야. 지금 수요가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스루픈율이 54%약 0.6% 올 정도 올리는 것만 그러면은 212조 6천억 정도 할 것 같다. 이거로 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해서 212조 6천억 원을 한다면은 9조 원대도 이것도 낮게 팔아도 9조 원이 이익이 난다. 그 재고 회전율이 연간 6회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요거 6.5회전도 해보자. 요즘에 그 뭐 반도체 수요가 좀 더 늘어나니까 요즘에 뭐 AI 때문에 그거 해서 HDM인가 뭐 그거 SK하고 경쟁이고 뭐 삼성전자는 아직 경쟁에 뒤처졌니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8% 정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229조 6천억을 하게 되면은 더블이 8%만 노력해도 영업이익이 더블 18조 원이나 늘어난다. 이게 스르프의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자, 이게 그 원가 아니 스르프 회계 기준은 그 금액이 1조 7천억 원이나 적게 나왔어요. 이게 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걸 다 통계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네 가지 그 카테고리의 그 매트릭스 표를 만들 수 있는데 재고가 증가했죠 4%. 그러면 원가 회계보다 이익이 아까 감소한 거 우리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했고 판매가는 지금 보다시피 낮게 해도 충분히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조 5천억 원을 벌었어요. 작년보다 현금 수익률로 3.2%, 1%가 더 상승했습니다. 어, 아까 그 캐시 버퍼 말고 프로는 변동액이 6조 2천억 원이 있었고, EMS 영업활동을 통해서 전체 유입된 돈은 5조 9천억 원인데 최종 5조 9천억 원의 요것도 이익이 이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조 5천억이나 되는데 요거는 왜 작냐 그랬더니 이제 캐펙스 그 투자한 돈이 에, 자본적 투자죠. 1조 한 5천억 원을 또 공장 증설에 썼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3,400명 인원을 증가시킨 게 공장을 또 계속 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작년에도 적자가 났지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프리캐시 프로 어, 국문 번역은 뭐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잉여 현금이라는데 잉여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채권자한테 2조 7천억을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율이 11.9%가 됐는데 아주 안정적이죠. 뭐 0.6%뿐이 안 올랐어요. 지급이자도 이자율이 되게 싸네요. 그렇게 주는 모양이에요. 어, 그리고 주주한테 2조 4천 똑같은 2년 동안 똑같은 배당을 했는데 0.9%안 됩니다. 요거 이제 그 외국 자본들이 좀 싫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또 이익 배당률 낮은 것도 그 주가가 낮은 원인 중에 하나에 또 들어간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78,200원으로서 2023년 말 64,000원보다는 14,20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PBR로 보면은 229%, 2.29가 되겠어요. 이게 35% 상승했습니다. 자, 주주를 보면은 상선 생명보험이 1순위고 국민연금공단이 2순위고 외국인 중에서 브랙락 펀드가 5% 이상이라서 그 나와 있고 삼성물산이 5% 가지고 있는데 다 합치면은 16, 한 26에다가 66을 더하면은 80, 한 2% 정도 되죠. 나머지 한 18% 정도 그 정도가 일반 투자자들 개미들이 살 수 있는 유통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게 또 쓸데없는 070 전화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이냐? 자, 외국인 메릴 린치만 이제 매각이 있어가지고 매도가 있어가지고 눈에 나왔는데 55.94예요. 56%예요. 이거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다, 이제는. 아마 그 이재용 회장도 이제 3세한테 못 넘길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은. 전문 경영인을 데려다가 운영을 해라. 그리고 미국에다가 공장 네, 알았어요. 하고 미국에다 공장 짓게 돼 있습니다. 또 미국은 지원금도 주잖아. 한국은 뭐 세제 혜택 이 정도뿐이 더 주냐. 그리고 전기도 지금 송전선이 그냥 안 돼가지고 난리치고 어떻게 그 믿고서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냐. 뭐 이런 압력을 주면은 네네네 하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대만하고 그 일본의 그 미국이 그 이렇게 관점을 두고서 투자하고 있지. 한국이 좀 왕따 당하는 기분이에요. 이거 경제는 정치입니다. 이 경제는 정치예요. 이거 뭔가 좀 풀어내야 됩니다.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스루프 회계를 관리 회계로 도입 선언을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삼성전자에서 올해 좀 나름대로 좀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